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니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쥐비 최고입니다. 불금이라고 파리 피플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우리 조심하면서 지내봐요. 방순이 한마디에 우리 모두 힘내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파렴치한 당신들을 증오해. 우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감기는 기본에 각종 병들을 달고 살았다. 그래도 긍정적이던 언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건강해지려 노력을 했다.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평범한 20대 여자들같이 꾸미기도 많이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듯 했다. 몇 년 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사귀었고 둘은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기 좋았다. 학창시절에는 항상 빌빌대던 언니였는데 만날 때마다 방긋 웃던 언니를 보면 역시 긍정적으로 살면 다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형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외모도 훈훈하고 집도 나름 잘 살고 어디 모난 데 없이 언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했던지 건강하던 언니가 걷기만 해도 힘들어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언니가 폐암 말기라고 했다.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의사의 한 달도 안 남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언니는 2주 뒤 떠나가 버렸다. 시간은 몇 년이 흘렀고 혼자 계신 엄마가 적적하실까봐 종종 엄마를 찾아갔다. 방순아, 결혼 안 하냐?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은 생각이 없네. 어서 결혼해. 집에는 가끔씩만 와. 가끔씩만 오라는 엄마의 말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는데 형부. 처제 왔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부도 엄마가 적적하실까봐 들렀다고 했다. 처제 시간 괜찮으면 장모님이랑 셋이 밥이나 먹을까?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먹어요. 하고는 잠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엄마에게 줄 물건이 있어서 엄마 집에 찾아갔는데 형부가 또 있었다. 또 왔어요, 형부?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 장모님 뵙고 싶어서. 언니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던 형부였기에 또 왔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겼었다. 오늘은 밥 먹으러 가요. 그래, 장모님 식사하러 가요 우리. 오랜만에 외곽으로 형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규모가 꽤 있는 식당에 좌식이 앉았는데 이상하게 앉다 보니 엄마와 형부가 나란히 앉고 나는 엄마와 형부를 바라보며 먹게 됐다. 이상하다. 엄마가 내 옆자리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보니 차 안에서도 엄마가 조수석에 앉았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왜 내 옆에 안 앉고 형부 옆에 앉아? 얘는 너는 자주 보잖아. 방서방은 오랜만에 보는 거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엄마에게는 전처럼 자주 가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형부에게 전화가 왔다. 처제 바빠? 오늘 시간 괜찮으면 술이나 한잔 할까? 갑자기 술이요? 뭐 그래요. 이따 봬요. 형부를 만났고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데 이상하게 언니 얘기를 꺼낼 때면 형부는 말을 돌렸다. 언니 보고 싶다. 이미 떠나갔어. 처제는 남자친구 안 사귀어? 아직 생각 없어요. 언니는 잘 지내겠죠? 처제, 남자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술자리는 이어졌고 형부가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야기를 꺼냈다. 장모님 있잖아. 장모님이 만약에 애인이 생기면 처제는 어떨 것 같아? 엄마요? 나는 엄마도 재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언니도 떠나서 많이 우울하실 거예요. 엄마도 새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많이 적적하실 거야.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해. 처제 잠깐만 기다려.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형부. 10여 분 뒤에 전화통화를 하고 온 형부의 옆에 엄마가 함께 왔다. 엄마? 어떻게 왔어? 너 보러 왔지. 얘기할 것도 있고. 얘기? 무슨 얘기? 처제,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우리 만나고 있어. 만나다니? 뭔 소리야?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고. 나 방실씨 많이 좋아해. 방실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어진 형부의 말은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언니가 떠나가고 하루하루 괴로움에 힘들어했던 형부는 엄마 집에 매일 찾아갔고 매일 엄마와 식사를 하고
매일 엄마와 시외로 바람을 쐬러 가고 하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둘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언니가 죽고 커다란 아픔이 작은 추억으로 바뀌었고 서로에 대한 작은 연민이 이제는 아주 큰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리 서로 사랑해. 방순아, 우리 이해해줄 거지?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죽은 언니가 가엾지도 않아? 돌아가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냐고 도대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여기 꿈나라 아니지? 지금 내 달팽이관 고장난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둘의 사랑을 축복해줘야 돼? 둘 다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 둘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 잘해봐라. 둘이 오래오래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 거냐고. 만날 거면 몰래 처만나던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이 거지 같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냐고. 정말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차려 인간들아. 그러고는 잔에 있던 소주를 엄마와 형부 얼굴에 뿌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이 멍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사랑? 웃기지 마. 그런 거지 같은 사랑은 사랑과 전쟁에서도 안 나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언니에게 미안했다. 저런 엄마의 딸이라서. 오늘따라 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언니가 나였어도 이해 못하겠지. 나처럼 있는 힘껏 욕해줬을 거지. 이제 엄마랑은 끝이다. 형부를 얻은 대신 나를 잃은 거야.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어서 내 귀가 썩어가는 느낌이다. 내 귀에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싶다. 댓글입니다. 죽은 딸을 보내고 사위랑 바람을 핀 장모년 참 대단하다. 남자를 얼마나 밝히면 사위랑 바람을 피냐. 딸이 하늘에서 보고 벌 줬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둘이 만나니까 잘 어울리네. 남자놈은 엄마 뻘 되는 사람하고 사랑이 가능한가? 엄마, 저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여자는 몇 살이냐? 58년생 개띠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연 끊으세요. 부모한테 좋은 걸 보고 배워야지 못된 걸 보여주는 부모는 없는 것만 못해요. 사람의 감정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사회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람. 다음 사연입니다. 가끔 신랄하게 쓰레기 같은 배우자 욕하고 후기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잘 얘기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네요. 이러는 사람들 있던데 제발 정신 좀 차려.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살아? 나 고졸의 기술도 없이 전업이었어. 애 둘이고. 그런데도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랑 친분이 두터워서 이 갈고 10년 만에 이혼했어. 둘째 출산까지 했는데 진짜 이게 남의 편인 건지 별짓거리 다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마누라가 능력이 없으니까 개무시하더라. 일단 참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놈 알거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대로 하면서 이악 물고 참았지. 낮에는 재취업하려고 길을 쓰고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면 애 보고 애들 잠재우고 나면 다시 공부하고 이 짓을 5년을 했다. 동시에 남편 사내 최연소 팀장 달기까지 입에 지퍼 달고 살았어. 내 속이 속이었겠니? 거기다가 회식만 하면 외박의 주머니에서 30-40만 원씩 긁은 노래방 영수증 나오지. 애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도 참고 그야말로 주경야독했다. 눈물 흘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수증, 혹시라도 빨래에 섞여 세탁기에서 사라질까 남의 편 옷마다 다 뒤지고 그러다 간간히 나오는 영수증 고이고이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때 정말 못할 짓이라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빠 싫다고 아빠 없어도 된다는 애들 말에 이악 물고 버텼어. 매일 밤 몰래 핸드폰 카톡이며 카드 사용처 문자 캡처하고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정말 피눈물 나오더라. 그래도 내가 멍청해서 쓰레기 만난 걸 어떡해.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지.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이라도 이 삶에서 탈출시켜야지. 그래도 그 5년은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지옥도 없겠다 싶었어. 20대 초반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면서 그만둔 회사가 정말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지.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은 많이 벌 때는 1000 가까이도 번다. 참지 말고 노력해. 그리고 때 되면 터트려. 내 전남편 돈 벌면서 애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처럼 하더니 이혼하자고 터트리니까 그때부터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애만 잘 보더라. 물론 할 줄 아는데 여태껏 안 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없는 정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아빠가 해주는 게 싫다고 해서 이혼했지. 결론은 바보같이 참지 말고 이혼해야겠으면 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 삶을 상상했을 때 공포감을 느끼면 이혼을 해야 된대. 반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면 사회생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취미로 게임도 못하냐, 낚시도 못하냐, 힘들면 어디다 푸냐 이러면서 상대 배우자 험담하는데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한 사람은 애 보면서 취미활동 할 여유는커녕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것 같아 취미 인정해주면 잔소리하기 전에 적정선 좀 지키면 안 돼? 취미활동이라면서 낚시는 꼭 밤에 가서 외박까지 해야 되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연애만 하지. 게임 적당히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꼭 잔소리야 끊을 거면 타이머 맞춰놓고 하던가. 이러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애 분유값, 기저귀값 아끼려고 우는 애 옆구리에 끼고 쿠폰 받는 사람 두고 몇만원짜리 피규어 꼭 때마다 사야겠니? 담보대출 갚으면서 명품백은 꼭 들고 다녀야겠어? 화장품 좀 저렴히 쓰고 좀 덜 바르면 어때? 더 바른다고 고소형되는 거 아니잖아. 능력이 돼서 하는 거면 뭔 상관이야. 근데 꼭 취미활동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어떻네 저렇네 왈가왈부 하는 걸 보면 뻔한 형편이야. 뻔한 형편에 간섭 안 받고 취미활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도 취미활동하느라 서로 따로 국밥으로 살 거면서 뭐하러 부모 등골 빼먹어가면서 굳이 결혼을 해. 연애만 하면 됐지. 그놈의 취미활동은 배우자 행복하게 해주기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못 푸니? 얼마나 좋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애까지 있으면 이런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겠어. 그냥 살아있는 가정교육의 표본 아니냐? 월 수입 얼만데 애는 없어요. 근데 제 유일한 취미는 뭐예요? 이것도 못하게 해요.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걸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단 1분 1초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배우자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신 차려라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처럼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클래식을 들어. 결혼을 하지 말고. 끝으로 이혼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아이들 지금 잘 크고 있어. 대신 이혼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지. 잠은 줄여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가졌어.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지. 이혼 마무리됐을 때는 아이들 타격 없었어. 그 전에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가 따로 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터라 내가 뭘 따로 할 것은 없었어. 다만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문제인데 그건 주 양육자와 아이들 간의 신뢰가 두터우면 힘들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아이들 때문에 참으려한 1인인데 지금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 잘 지내. 오히려 둘째는 그러면 이제 엄마 그만 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도 우는 모습을 들켜서 이것도 미안하네. 조금 더 잘 숨겼어야 했는데. 단 아이들한테 화는 잘 안 냈어. 정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했지. 남편과의 트러블로 아이가 미워 보여서 막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한 적은 없었어. 그래서 고맙게도 아이들이 날 잘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기도 해. 감회가 새로운 아침이라 그냥 주저리 했는데 속은 시원하네. 그리고 혹여라도 내 글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이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연이 닿았으면 좋겠다. 추가글입니다. 댓글 보고 섬뜩해서 급하게 추가글 남깁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멋있겠나요?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본인만큼 멋있는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이혼도 어렵습니다. 저같이 미련 없는 이혼하시려면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 중에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해요. 실제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과 맨몸으로 나왔어야 했어요.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투룸 전세로 오기까지 아이들 밥은 해줘도 전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아까워서 3달 넘게 끼니 거르기 일쑤였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값 때문에 3,000원짜리 바나나도 못 사준 적 수두룩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흔들렸겠어요. 볼장 다 본 결혼 생활이었는데도 괜한 내 아픔과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만 고생시키나 싶어 자괴감으로 이혼하고 나서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특히나 둘째 출산 직후부터 이혼하기까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욕심조차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혼을 위해 5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저같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 고민할 시간에 자기 개발해서 상대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신이 너의 이혼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끊임없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한 삶이 지속됐어요. 혹여라도 본인의 상황이 예전의 저와 같다면 이혼하세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지난 일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특히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하는 이혼이라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전 때문이라도 버젓한 원룸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는 증거 모으시고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자기 개발하거나 돈 모으세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전남편은 제가 살았던 삶처럼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계속 아빠 안 보겠다 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이혼인데다 위자료까지 청구돼서 소유하고 있던 집 매매한 돈은 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아이 2명분의 양육비까지 매달 줘야 되는 상황이라 돈도 마음도 쪼들리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여자들도 점점 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만 만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멀쩡한 여자가 돈도 없는 이혼남이랑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혼할 때 회사에도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뻘짓만 안 하면 저는 계속 벌 수 있으니 양육비 못 받더라도 제발 그 인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좀 많았어요. 위자료 다 받았습니다. 기간에 따라 제게 지급된 금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도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은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독해야 됩니다. 빈말 아니에요. 이 구역에 미친 여자는 나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소송 마무리될 때쯤 날 더 이상 안 건드립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만 미친 척 빙의하셔야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각오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내가 무서워 눈 내리까는 거 보고 싶으면 자본의 힘을 빌리세요. 돈이 상대방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절대 전화로든 만나서든 화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실수해서 소송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고 증거로 책을 써도 될 만큼 모으고 또 모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도발해도 난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겁니다. 내 목구멍으로 화라산이라도 삼켜버리겠다는 각오로 깔끔하게 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대응하세요. 후에 상간녀가 파도 나오니까 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없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전 남편과도 섣불리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흔 전에만 탈출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마음 편히 계속 불륜 저지르게 놔두었고 몰래 증거 모으며 동시에 취업 준비와 육아에만 신경 썼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출중해 빨리 돈을 모았다면 기간은 더 짧아졌겠죠. 그래서 저는 결코 멋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집 팔리기까지 1년 조금 안 걸렸는데 잔금 받는 날 돈 빼돌릴까 불안해서 부동산에 쫓아가 계좌로 잔금 송금받고 나서는 길에 제게 그러더군요. 좋냐? 마지막까지 개념 없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이들 위해서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양육비 미지급됐을 시에는 바로 철창 신세 만들 테니 사람다운 삶 살고 싶으면 제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버는 마당에 네가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고 내가 아쉬워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네가 나만큼 고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노심초사되니 정말 하루라도 늦기만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꺼져. 저번에 말한 대로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연락은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 최연소 팀장도 별거 아닌지 쫓겨나듯 작은 회사로 옮겼다길래 지인 통해서 비웃어줬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연락은 안 옵니다.
좋아요. 그저 일 때문에 자주 밤을 새서 피곤할 뿐 평안합니다. 제 글을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상황이 저와 비슷하시거나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끝까지 보시는 거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인생의 길 위에서 그 누구도 강제로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끝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쓰레기 치워내는데 5년이란 시간 동안 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님처럼 이악 물고 내 삶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저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서 애 때문에 산다 어쩌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격려하고 칭찬해요. 잘했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되는 글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혼해봐서 아는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네요. 저도 그 남자와 미래를 그렸을 때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우리 행복합시다. 진짜 요 근래 본 글 중에 제일 와닿는다. 노력해서 극복하고 자신감 뿜뿜하고 존경스럽네요. 추가글 읽으면서 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 뭐해서 1000만원 버세요? 알려주세요. 대단하신 듯 하네요. 추가글입니다. 뭘 해야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을까 보다 나라는 사람은 뭘 해야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고소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아무리 고소득자가 질비한 직군이라고 해도 적성에 안 맞아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소득 목표로 적성도 고려 안 하고 직업 정하려면 빡세게 1, 2년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 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 중에 적성에 안 맞아서 직군 두어 번 바꾸며 방황하다 이혼이 동기부여되는 시점에 적당히 맞는 직업을 우연히 잘 찾은 것뿐이지 제가 속한 직업군이 유달리 고소득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 제 직업 가진 사람들 100명 중 98명은 월 100 벌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월 수입 300만 돼도 아끼면서 아이돌 건사는 하겠다고 계산이 서서 200 후반대 됐을 때 전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터트린 거고 월 900만원대까지 찍을 줄은 제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정말 시야 좁히고 귀 닫고 입에 지퍼 채우고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벌지도 못해요. 아이들 방학 때는 거의 일 못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하고요. 처음 2년 정도는 월 20만원도 못 벌었어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특정 직업군의 평균 소득보다 본인이 목표한 월 수입 벌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이 뭔지를 찾으셔야 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19년 차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40대 초중반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다 독립해서 지금은 월 수입 2, 3천만원 정도 되고 전 17년 동안 맞벌이하다 전업주부 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남편은 평소 저랑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일평생 사랑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스윗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저 편하라고 벤츠 뽑아서 저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제가 타던 차 타고 다녀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취미,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건 무조건 만사 오케이 지원해줍니다. 뭐 솔직히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고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뜯어 말렸던 친구들도 지금은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농담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것도 항상 아주 일관됩니다. 얼굴 봤으면 이 여자 안 만났어. 둘이 있을 땐 가끔 이쁘다고도 합니다. 제 외모를 제가 뭐라 판단할 순 없지만 보통 체격에 특별하게 어디 모나진 않은 것 같고 피부 좋다는 칭찬은 항상 들어요. 술 취해서 술김에 입 맞췄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술을 마셨던 건 맞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했고 아마 지금 시대였다면 고속감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 우리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야. 아버님 퇴임 앞두시고 식빨리 우리자고 하신 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친정엄마가 반대하다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서 급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 당했어. 착한 줄 알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었어. 연애할 땐 다 저에게 맞춰줬으니 싸울 일이 없었죠. 결혼하고 신혼 초엔 남편도 어린 나이였고 친구들이 대부분 총각이다 보니 맨날 나가면 연락 두절이라 많이 싸우긴 했습니다. 돈덩어리야. 허영사치 많은 여자다. 이 여자는 내 등골 빼먹고 살아. 명품, 피부과, 골프, 필라테스 해준 건 맞지만 다 본인이 선물하고 끊어준 건데 저리 말하니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하나 싶네요. 참고로 17년 동안 맞벌이였고 큰애 출산하고 2년,
둘째 출산하고 7개월 육아휴직한 게 다였고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기도 당해서 그 빚 갚느라 억지로 시집살이도 4년 했네요. 어제는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하다 모임 중 한 분이 50이 다 되는데 미혼이셨고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 외모 이상형은 어찌 되냐 묻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전 외모 안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옆에 와이프 있는데 이 상황에선 외모 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엔 잘하고 이런 남편이 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선 저를 왜 이렇게 까내리는지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뭔가 싶네요. 한 번 농담이면 웃으면 넘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선 일관되게 맨날 저런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하니 저 말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밤새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댓글입니다. 그거 와이프 까내려서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기 위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마음에 없는 말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이러고 남편이 그런 농담할 때 나도 그랬어. 서로 똑같으니까 서로 억울할 것도 없다. 그치? 이렇게 받아쳐요. 우리 부모 보는 거 같네. 툭하면 우리 아버지 반찬 투정에 마지못해 결혼했다는 둥 자기 인생은 없다거나 섬에 홀로 가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예전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팩트 날리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가져오면 도장 찍어준다느니 아니면 밥 청소 못하는 거 거두어줬더니 어쩌고. 할머니랑 고모들 앞에서는 도로 가져가라고. 쓴이도 마음속에 담아둔 거 말해요. 평소에 잘해준다니 본심은 아닐 거고 우리 아빠가 딱 그래요. 집에서는 말 잘 듣고 애처가가 따로 없이 공주처럼 모시면서 밖에만 나가면 엄마를 하녀처럼 얘기해요. 습관처럼 밖에서도 모시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음식을 잘 못해서 곰손이라느니 실수라도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들고 꼬투리 잡히면 후려치기 바빠요. 심지어 딸인 내가 불만 얘기해도 꼭 끼어들어서 더 후려치고요. 30년간 그거 봐온 결과로 내 생각엔 아빠가 필요하고 원해서 같이 살면서 자존심은 상하는 것 같아요. 타인들 눈엔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렸다 라는 식이길 바라고 와이프가 미워할까봐 또 평소엔 잘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확실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주신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제 외모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21살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여지껏 유부녀로 살아와서 외모 평가 받을 일이 많지 않았네요. 가끔 남편 지인들이 재수씨 미인이라고 할 때 있고 예쁘다 소리 들을 때도 있긴 했지만 다 인사치레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제 유전자 받은 딸아이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연영과 입시생인데 학원에서도 이쁘다 소리 듣는 거 보면 평균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남편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닮았다고 해요.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몸매 관리, 뿌띠 성형 정도는 해서 푹 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 사람들하고 농담하면서 저런 소리 할 때 빼곤 흠잡을 곳 없긴 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월 2, 3천 번다고 주작 아니냐 하시는데 폰으로 글 적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주작을 쓸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흰 퇴직금이 없기에 연금도 많이 넣어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나 저희 노후 준비 등등 하려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겠냐? 웃자고 한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다. 그래도 당신이 싫다고 하니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 라고 합니다. 지켜봐야겠죠.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하소연이기도 하고 남편과 19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장난인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난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맞는 건가, 내가 속 좁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니지, 뭐 나쁜 짓은 안 했으니 나쁜 사람은 아닌 건가? 아무튼 삐리리한 사람들이네요. 와이프가 암으로 떠났는데 장모님을 사랑한다니. 나이 차이를 떠나서 참 그러네요. 쓰니가 충격이 크겠어요. 브라질 축구선수 중에 헐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 조카랑 결혼했어요. 이혼하고 3개월 만에 열애설이 났는데 소문으로는 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좋게 헤어지든 안 좋게 헤어지든 전 배우자 관련된 사람하고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잔데 꼭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은 쓰니가 똑부러지네요. 5년 동안 증거 모으고 남편 외도를 다 참았다니.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 폭발해버릴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하셔서 지금은 돈도 많이 버시고 잘 사신다니 앞으로 꾸준히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사연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남편. 가정적이고 이것저것 잘 도와주신다니 그냥 남편 입만 못 열게 하면 되겠네요. 괜히 결혼했어. 우리 와이프 너무 못생긴 것 같아. 거울 안 보니?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우리 와이프는 돈 먹는 하마야. 너는 얼굴이 하마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우리 와이프 완전 된장녀라니까. 오늘부터 된장찌개 없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